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고 있는 프로축구 선수 제시 링가드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링가드는 무면허 논란이 일자 한국 규정에 대해 몰랐다면서 사과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어 무죄를 확정받았던 이른바 한양대 딥페이크 성착취법이 범위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잉글랜드의 국가대표 출신이자 축구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죠. 프리미어리그 활동도 했던 FC 서울의 제시 링가드 선수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서 논란이 됐는데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네요. 그렇죠. 이제 SNS에 링가드 선수가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전동 킥보드라고 하죠. 개인용 이동 장치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 당시에 영상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부분 등이 이제 지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링가드 선수가 이전에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로도 이미 공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지금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기구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운행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고요. 이에 따라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내사가 진행이 되었고 어제 링가드 선수도 직접 이제 이와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예, 적용된 혐의가 4가지더라고요. 먼저 말씀하신 무면허 운전, 또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위반의 역주행까지 일단은 다 사실로 확인이 되면서 범칙금이 19만 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범칙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안전 못 쓰지 않은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운행 인원 한 명만 타야 되는데 동승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역주행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요. 이렇게 개인형 이동 장비를 탈 때는 일단 16세 이상이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면허가 없이 운행을 했을 때는 일단 범칙금이 10만 원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탔을 경우에 2만 원, 그리고 역주행한 것은 이제 3만 원, 신호 위반이나 음주의 경우에는 좀 더 높은 3만 원, 음주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범칙금 부과 기준이 도로교통법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링가드 선수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4개 혐의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정을 하였고 본인이 잘 알지 못해서 한국의 어떤 법 체계라던가 이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좀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서 사과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안전에 유의하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결국 범칙금 부과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논란이 불거지게 되니까 링가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SNS에다가 헬멧 써야 되는 거, 운전면허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한국 규정 몰랐다면서 사과를 했는데 링가드는 영국 사람이잖아요. 해외에서는 이 전동 킥보드 관련 처벌 사례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도요, 이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이걸 주정차하면서 도시 경관을 해치는 문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전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아예 도입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논란까지 있거든요. 각국에서도 굉장히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는요, 우리와 유사하게 이런 전동 킥보드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도로만 통행을 해야 되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렇게 음향 장치 같은 것을 착용하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두는 등 굉장히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법이 좀 어색하고 무지하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몰랐다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에 여행을 오는 여행객일지라도 외국인일지라도 다시 한번 챙기는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또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실제 음주 사실이 있었던
마셨다고 해도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도 음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여부도 당연히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링가드 선수가 경찰에게 그 당시에 바로 적발이 돼서 이번 사안이 확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조사는 훨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음주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미 시간적으로도 너무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전에 지난해 9월에 영국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런 점은 전해지고 있지만 예. 이번 적어도 전동 킥보드 사안과 관련해서 음주 혐의는 별도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들을 좀 계기로 해당 규정을 좀 잘 알고 이용하는 풍토가 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17년 한양대에서 불거졌던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이 다시금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당시 기소됐었던 성착취범의 황당한 행적 때문이라고 하는데 먼저 시청자의 이해를 좀 위해서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2017년도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당시 한양대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선후배 여성들에 대해서 성착취물, 합성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요새 얘기하는 그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의뢰한 혐의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이 범죄 혐의가 확인이 된 것은 이 해당 가해자가 휴대폰을 분신하였는데 이제 이걸 습득한 사람이 보니까 이런 합성물이 확인이 된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되었고 이렇게 합성물을 만든 혐의뿐만 아니라 이 합성물 제작을 의뢰할 때 어떤 이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서 추가적으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그런 사진들까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되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딥페이크 성착취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요.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만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나왔잖아요. 예. 당시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유가 당시에는 이런 해당 법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어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떤 발전해 나가는 과학기술을 뒤쫓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그렇죠. 등장한 신종 범죄다 보니까요. 당시에는 음화 제조 교사죄가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란한 물건을 제작하는 것에 누군가에게 의뢰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합성 사진이라는 것은 파일로서 존재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이와 같이 이런 합성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음화 제조로 보아서 1, 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런 컴퓨터 파일은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서 그러니까 당시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런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고요. 다만 이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선고를 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선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촬영 혐의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는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도 무죄를 받게 돼서 당시에도 어떤 지은 어떤 죄질에 비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난이 있었고 해당 규정이 없었던 부분이 그 이후에는 이제 계기가 되어서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반포 등을 목적으로 이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선고를 받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 가해자 행적이 참 황당한 게 뭐냐면 일부 무죄 확정받고 나니까 법원에다가 형사보상금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일단 이 형사보상금이 어떤 거라는 걸 좀 짚어주시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 동원한 변호사가 무려 18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용들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일단 형사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무죄가 확정이 된 피고인에 대해서 그 이전에 뭐 1심과 2심 과정에서 구금된 일수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 그리고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되면은 이 부분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형사보상금 제도입니다.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 1심,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선고가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금이 된 부분이 있어도 최종적으로 어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서 이 구금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없겠지만 없고. 적어도 지금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출한 비용 모두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고 국선 변호인의 선임 비용 등을 계산해서 법원의 내부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한 수백만 원은 이를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사실 처벌 규정의 미비라던가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처벌이 약해진 것인데 이렇게 또 형사 보증금까지 청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닷새간의 긴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운전하고 먼 길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소 황당한 사진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귀경하는 길에 농로에 5시간을 갇혀 있었다는 경험담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였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정체 형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 운전하실 때 지도 보면서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네. 대부분 휴대폰이나 이제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고속도로가 꽉 막히다 보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을 통해 조작을 해서 뭐 최단 시간, 최단 거리 이렇게 조작을 하면 다른 길을 안내해주게 됩니다. 우회 경로가 나와요. 그렇죠. 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유명한 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했던 이 도로, 우회 도로가 논두렁 사이의 길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에서 여러 차량에게 이 논두렁 길을 안내하면서 말 그대로 도로 자체가 꽉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낮 시간,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이 농두렁에 진입을 했다가 달이 떠 있는 것도 보셨잖아요. 밤 시간까지 몇 시간이나 그 논두렁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해당 내비게이션 업체도 워낙 지금 귀성길에 이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 우회 도로로 잘 안내하지 않고 안내 빈도가 매우 낮았던 길인데 그렇군요.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회도로로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또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내비게이션 안내만 믿고 우회 경로를 택한 분들은 굉장히 좀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왕왕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워낙 또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또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내비게이션 약관 같은 부분을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 업체 측의 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낭떠러지로 안내를 한 거죠. 직진해도 된다고 안내했지만 네. 막상 가보니 뭐 낭떠러지, 말도 안 되는 길 이런 부분으로 안내를 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어떤 명백한 과실로 확인이 될 때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어쨌든 길은 맞았어요.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우회도로를 안내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상 손해를 측정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업체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측면이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부분은 이 농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토지에서 지금 작물을 키우고 계신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제 차량이 너무 막히니까 뭐 화장실로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작물을 밟았다거나 한다면은 그런 피해도 발생했을 텐데 어떤 손해는 충분히 산정은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업체 측의 책임을 묻기에는 좀 어렵습니까?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업체 측에서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1시간을 편하게 걸어도 4km를 갈 수 있는데 2km를 5시간을 기다렸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번 사례 보면서 내비게이션 해킹에 대한 위험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해킹될 경우에 다른 길로 뭐 안내해서 정말 황당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번 사건을 보면서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내비만 믿고 가는 이런 어떤 습관을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발전된 기술의 어떤 집합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정확히 지형 지물을 확인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언제, 어느 시간에 가장 통행량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가장 최적화된 길을 안내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내비게이션에 입력되는 정보값이 잘못된다면 전혀 다른 길을 안내할 수도 있는 네. 것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런 정보를 뒤틀어 놓는 그런 짓, 해킹을 통해서 그런 짓을 벌인다면 말 그대로 정말 이 나라 전체가, 이 세계 전체가 마비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 관리라든가 시스템 점검에 좀 더 힘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이런 귀성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잘 다니지 않는 길을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길을 모두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주로 다니는 길을 이용하시고 이 내비게이션 설정도 고속도로 우선 이런 부분으로 해두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